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과거에 조금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의 내면이나 정신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한 편이었는데, 제가 상대방의 내면이나 사고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좀 관심이 가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판단할 요소는 외모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제가 많이 다루는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이성적 끌림, 이런 부분도 외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외모는 예선, 성격과 인성은 본선, 이런 말이 좀 진리라고 느껴지는 요즘인데, 그래서 오늘은 외모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적인 지표가 이제 아주 짧은 순간, 그러니까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죠. 얼굴도 있고 몸매도 있고 입은 옷도 있고 모두가 포함인데, 과거에 제가 문신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문신을 한 여성을 결혼 배우자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인상에서. 이게 문신을 한 모습이 보이면 그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안 좋게 박힌다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외모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잘생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몸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외모에 있어서는 특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점차 세월이 쌓여가면서 몸에 좀 묻어난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랑 생각이 바뀐 게,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외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도 외면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40이 넘는 모든 이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 얼굴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환하고 불퉁한 표정을 본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 태도가 표정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외모가 잘생기고 이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동시에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이나 외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고 우울감이나 이런 게 높았었던 시기가 있어요.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웃고 있어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스스로 웃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점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외모에 대한 판단은 보통 타인이 보는 관점이 맞다. 타인의 조언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의도적으로 미소 짓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감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또 무엇보다 인상 자체를 바꿔준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상을 바꾸면은 삶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보면서 연습하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은 40살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살만 되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인드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같은 게 좀 외면으로도 표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암묵지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대화라든지 몸의 걸음걸이, 그리고 인상,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사람에 대한 통찰이나 사람에 대한 파악 능력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도 신체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의 신체나 걸음걸이나 어떤 옷,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돈과 취향, 그리고 권력 여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보통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과거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팅 관련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소개팅에서 사실 핵심은 첫인상인데,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외모를 아주 급격하게 변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등의 자세가 여성에게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다르게 주면은 확실히 대화도 처음에 풀어나갈 때 편한 부분이 생기고 훨씬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당연히 옷이나 외모 이런 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옷 센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 딱 접근을 할 때 첫인상을 어떻게 주는지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 관리라고 하면 보통은 성형이나 피부과를 다니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있지만 얼굴에서 느껴지는 인상이나 느낌, 그 다음에 비언어적 요소 같은 거, 제스처나 몸짓 이런 것도 저는 외모 관리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내면도 외면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건강관리인데, 이 이야기는 왜 드리려고 했냐면 건강관리 자체가 사실은 외모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병약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막 입술도 꺼먹고 막 이러면은 사실 상대방이 봤을 때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겠죠. 건강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20대 초반 때 굉장히 들었던 조언 중에 유용했던 조언이 뭐였냐면은, 제가 대학 때 어떤 교수님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본인이 20대 때 대학 동기 중에 굉장히 총명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20대 때 술을 거의 매일 마셨대요. 분명히 20대 때는 술 마시고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괜찮았다고 했는데 40대가 되면서부터 확실히 몸이 골골대기 시작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20대 때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40대가 된 친구를 보시면서 막 생기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젊어서 잘 모르지만 젊어도 건강관리를 하는 법을 모르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셨었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야지 너가 꿈도 이룰 수 있고 오랫동안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릴 때 깨달을수록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통은 이 건강관리 중요성을 깨닫는 게 30대 중반부터인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면은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력도 좋아지고요. 일을 제대로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감사했고, 이 조언을 어릴 때 들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30 되기 전에 들을수록 굉장히 인생으로 보면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모른다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변을 제가 관찰하면서 특히 제가 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미팅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또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또 아닌 분들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탁류층의 경우에는 건강을 관리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이나 습관, 운동 같은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을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 아비투스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부유한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유하지 않은 분들, 좀 가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은 선천적인 것이라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아요. 가난할수록 의료비 지출하기도 어렵고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개념 차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몸이 약해서, 또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또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돼요. 이러면서 소득 및 자산이 없어야지 인정을 받는데요. 만약에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나이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없는 동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야 보통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으로 주거급여 같은 거 지원을 받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건강을 어떻게든 개선을 하고 고쳐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건강이 난 안 좋으니까 이걸 고치지는 않고 그냥 관리 정도 하거나 유지만 하면서 지원을 어떻게 받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물론 선천적으로 장애 있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보통 장애인 증명서가 있고 여기에서 지원을 또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면은 건강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실제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수면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은 당연히 유전적 위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활 습관, 그러니까 흡연이나 뭐 음주, 체중 관리 이런 생활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보통 건강 관리에는 크게 4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주와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운동과 섭식, 이렇게 이제 4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주를 덜하고 흡연을 덜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섭식을 조절하고 관리할수록
건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근데 가난할수록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연구로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운동도 잘 하지 않고요. 섭식 관리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흡연율에 대해서는 좀 돈을 있으신 분들도 많이 피시긴 하니까 이거는 연구가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 경우에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고 많이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죠. 식생활을 잘 하려면 돈도 많이 들죠. 그리고 운동에도 돈이 들 수가 있어요. PT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돈이 들겠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만 건강 효과가 좋은 운동으로 생각을 할 때는 등산이나 걷기, 달리기 이런 것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건강 효과가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다가 식생활도 이거는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보통 배달을 시키거나 술을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 게 돈이 덜 들고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채소를 사서 다듬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해먹으면은 인스턴트 식품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체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훨씬 유리하죠. 건강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인식을 조금 바꾸면 훨씬 더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배우자를 보는 눈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배우자 관련해서 저는 제 배우자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 개념하고 건강관리인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단시간에 생기기도 어렵고 단시간에 말로만 거짓말을 해서 속이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경제 개념과 건강관리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 이걸 그냥 속이는 게 잘 안 돼요. 이 건강관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부부간의 어떤 다툼이 건강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안 좋거나 체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좀 힘들면 짜증이 나게 돼 있고 감정적으로 곤두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되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게 육아죠. 근데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체력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육아를 할 때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어떤 육아할 때의 대응 그리고 아닌 사람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해야 더 건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야도 생기고 또 이 몸이 안 좋으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육아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한테 불만이 생기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자기보다 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탓을 상대방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불화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건강관리는 필수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20대 초반에 깨달을수록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거고 뭘 이루려면 무엇이든 이루려면 건강관리는 기본이다. 그래서 이 행복도에서도 기본이고 어떤 일을 하든 기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초반에 깨달을수록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이 건강하냐 아니냐가 집중력의 여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부 모두 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